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진현 교수입니다. 저는 보초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강의는 가철성 중에서 RPD, Removable Partial Denture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RPD고 그리고 총위치, 즉 컴플리트 덴처는 이채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비대면이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낯습니다.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RPD가 뭔지, 총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설명과 그리고 가철성에 사용되는 터미널러지, 즉 언어 용어죠.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용어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마 이 PPT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텐데 그 P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익혀야 됩니다. 그걸 익혀야 되지만 저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런 용어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좀 따라 주셔야지 이 비대면 강의로도 대면 강의의 정도의 그런 효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Removable Partial Denture, 즉 RPD라고 합니다. RPD는 뭐냐면 가철성 부분 의치, 저희 말로 국소 의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총의치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하고 틀리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고리가 있죠. 이 고리가 치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탈을 통해서 치아에 연결되는 이런 위치를 저희가 Removable Partial Denture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서의 어크루절 뷰, 교환면 뷰라고 하는데 이 교환면 뷰에서 보시면은 PFM이죠. 즉 메탈 세라믹이죠. 메탈 세라믹 레스토레이션 수복을 했고요. 그 수복한 상황에서 우리가 RPD를 끼우는 겁니다. 끼우는데 흔히 크라운 브릿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PFM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하게 보면은 팔라탈 쪽에 세 부분에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메탈 부분이 있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교환면에 보면은 특히 34번에 보면은 동그란 어떤 움푹한 홈이 있죠. 움푹한 홈이 있고 또 뾰족한, 그죠? 혀 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RPD를 받아주기 위한 그런 특별하게 설치된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틀니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FM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 틀니를 끼우는 거죠. 이렇게 치아도 있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다시 우리가 부분 틀니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제가 한 이번 학기 동안 그리고 다음 학기 동안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부분 틀니입니다. 왼쪽 게 위에 거고요. 예, 상악 틀리고 오른쪽 게 하악 RPD입니다. 부분 의치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왼쪽에 보면은 그 팔레이트 부분에 메탈로 완전히 덮고 있죠. 중간에 조금 비워놓고죠. 이렇게 메탈이 있고 그 메탈 위에다가 우리가 치아를 인공치 덴처투스라고 하는데 덴처투스를 배열했죠. 이게 바로 부분 틀립니다. 이러한 메탈 부위가 치아하고 닿는 거예요. 치아하고 닿고 그 다음에 뮤코사 팔레이트에 있는 뮤코사하고도 닿거든요. 이런 메탈을 이용해 가지고 치아하고 접촉하고 조직하고 접촉하게 해서 우리가 이가 어금니가 없는 치아를 대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소이치입니다. 먼저 저희는 메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메탈 프레임워크가 RPD의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른쪽 그림이 바로 메탈 프레임워크를 뒤집어 놓은 그런 사진이거든요. 좌측 사진의 그 뒤집어 놓은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좌측의 이런 그 마스터 캐스트 위에 놓인 그런 메탈 프레임워크를 나타내는데, 이 메탈 프레임워크가 치아, 덴처 투스하고 자연치, 내추럴 투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결을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분 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을 의치, 덴처 투스로 씹었을 때 힘을 자연치에서도 받아주고, 우리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점막에서도 힘을 받아주게 하는, 그 힘의 분산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바로 메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메탈 프레임워크에는 1번, 즉 메이저 커넥터입니다. 메이저 커넥터 주 연결자로도 하는데, 주로 좌우의 그런 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번 주 연결자입니다. 그리고 3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3번은 우리가 어클루전 서피스에 주로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 링구얼 쪽에 있습니다. 지대치 움푹 패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부위에 놓이는 부위인데, 주로 여기에서는 수직력에 대해서, 치아가 뒤쪽에 있는 덴처 투스로 씹었을 때 그 힘이 우리 지대치의 움푹 패이는 교환면을 통해서 힘을 지대치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위가 바로 레스트입니다. 3번의 레스트고요. 그리고 2번의 이 A는 덴처 투스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 덴처 베이스 레진, 그러니까 덴처 투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레진이 붙도록 하는 컴포넌트가 2번의 A인데, 이거는 덴처 베이스 리테이너라고도 하기도 하고, 좀 더 그로스한 텀으로는 마이너 커넥터입니다. 2의 B는 프락시말 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덴츄러스 에어리에 접해 있는 인접면에 있는 가이딩 플레인하고 직접 접촉해가지고 치아의 안정성 및 유지를 주는 부위가 프락시말 플레이트 2B고요. 이 부위도 마이너 커넥터입니다. 2의 C는 레스트하고 메이저 커넥터를 잇는 부위거든요. 이 부위도 마이너 커넥터, 즉 부연결자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마이너 커넥터고요. 즉 주 연결자에서 치아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너 커넥터입니다. 네 번째는 다이렉트 리테이너라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직접 유지 장치라고 하는데, 리테이너가 잡는 거잖아, 그죠? 직접적으로 잡는 구성 요소인데, 주로 버칼 쪽에 협착에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4번이 다이렉트 리테이너에 속하고요. 그리고 5번은 레시프로칼 컴포넌트 또는 레시프로칼 암이라고 하는데, 스테빌리제이션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다이렉트 리테이너가 치아를 버칼에서 안쪽으로 밀 때 대항하는 그런 컴포넌트거든요. 그런 걸 레시프로칼 암, 레시프로칼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인다이렉트 리테이너 앞에 이야기하는 거 다르죠. 다이렉트 리테이너가 아니고 간접, 인다이렉트니까죠. 간접 유지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컴포넌트 자체는 레스트입니다. 레스트는 지하의 움푹 파인 데 대항하는 그 금속 구조물 구성 요소라고 얘기했죠. 주로 둥글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라운디드 트라이앵글러 쉐이프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컴포넌트가 간접적인 그런 유지 장치, 그러니까 보철물의 탈락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덴처 베이스 또는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조직과 접촉하는 부위죠. 즉 뮤코사, 알베올라 리치하고 접촉하는 부위고, 이게 바로 우리 덴처 투스, 여기는 5번, 6번, 7번 있죠. 덴처 투스와
부위입니다. 즉 덴처 투스를 잡아주는 그런 컴포넌트이기도 하고 뮤코사와 접촉함으로써 어, 힘을 힘을 뮤코사 쪽으로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RPD 터미널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저희가 한글로도 알아야 되지만 영어로도 꼭 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알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영어로도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얼터캐스트 파셜 덴처 임프레션 비슷한 텀입니다. 캐스트는 여러분 모형인 거 알죠, 그죠? 모형인데 이덴처러스 리지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그 부위를 다시 임프레션을 취해가는 거죠.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펑셔널 임프레션을 통해서 밑에 나왔죠. 얼터드 캐스트 파셜 덴처 임프레션이 바로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그런 임프레션을 부가적인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캐스트를 만드는 게 얼터드 캐스트입니다. 또 밑에 세 번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이 어태치먼트는 파셜 덴처를 치아에 붙이는 부가적인 유지 장치를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입니다. 즉 메탈 프레임워크가 제작된 후에 이덴처러스 리지 부위를 다시 임프레션 체득하는 방법이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이고요. 그 결과로 노란색이죠. 오른쪽에 노란색 캐스트가 다시 생겼죠. 이것을 바로 얼터드 캐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크랙티드 캐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마스터 캐스트, 원래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던 마스터 캐스트의 부위를 잘라내고 언더컷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얼터드 캐스트 임프레션을 붙이는 거죠. 붙이게 되면은 좌측과 같은 그림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박싱이라고 합니다. 캐스트 스톤을 부어 가지고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웩스를 두르는 거죠. 이렇게 웩스를 둘러 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만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스톤을 부으면은 얼트 캐스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어태치먼트죠. 인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입니다. 우리가 인트라 코로날 있고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가 있거든요. 크라운 내부에 설치되는 거죠. PFM을 만들고 PFM의 컴포넌트로 이 인트라코로날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마찰 얘기겠죠. 여기서는 마찰 얘기에서 유지를 얻고 있습니다. 액션 로딩, 바 클라스프, 베이스 플레이트 웩스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액션 로딩은 수직적인 치아 장축 쪽으로 힘이 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흔히 액션 로딩이 치아에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PDL의 방향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바 클라스프는 클라스프 리테이너인데 주로 밑에서 징지발 포션에서 치아 쪽으로 가거든요. 이러한 컴포넌트를 바 클라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위에 교합이 인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주로 교합이 인기죠. 교합 인기를 위해서 메탈 프레임워크에 붙는 그런 레진 성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레진 안 해도 됩니다. OX라도 되는데 이런 컴포넌트를 베이스 플레이트라고요. 그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교합의 인기를 위해서 웩스가 올라가거든요. 그 웩스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웩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액션 로딩에 관한 그림인데 우리가 뒤쪽에서 씹었을 때, 즉 로딩이 가해졌을 때 치아에 걸리는 힘은 주로 디스토 에이피칼 쪽으로 힘이 갑니다. 이게 화살표 보면 뒤쪽으로 가는 그런 화살표가 있죠. 메이저 에피칼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디스토 에피칼이 주요 컴포넌트가 되고요. 이러한 액션 로딩을 잘 견디는 게 대부분 치아의 PDL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그림은 A, B, C 평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체는 3개의 평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A 평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세지탈 평면이죠. 세지탈에서 일어나는 평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대부분 다 우리가 잘 견뎌줄 수 있습니다. 치아가요. B나 C 같은 경우는 호리잔탈, 치아의 호리잔탈한 무브먼트가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치아에는 보다 해롭습니다. 좌측이 바로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레코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레코드 베이스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웩스가 있죠. 이것을 베이스 플레이트 웩스 또는 웩스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웩스림을 통해서 저희가 악광관계, 교합인기라고 하죠. 악광관계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비드 브러쉬, 블락아웃, 보더, 보드 몰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드라는 것은 사실 경계 부위입니다. 경계 부위고 경계 부위 중에서도 우리가 덴처에서도 보드가 있는 거죠. 덴처에 주로 덴처 보드라고 하는데 틀니의 덴처 베이스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끝을 만드는 과정을 보드 몰딩이라고 몰딩. 보드 몰딩하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모델링 컴파운드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쓰는 게 인상제 중에서 약간 딱딱한 것을 보드를 결정지을 때 그걸 몰딩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블락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블락아웃이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 국소유치에서 중요합니다. 네, 블락아웃은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설명해놨는 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블락아웃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거한다, 필요 없는 부위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더 브러쉬 테크닉은 모노머를 적시고 붓으로 적시고 파우더를 적셔가지고 레진을 축성하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또 뭐 붓은 아니라도 됩니다만 일단 모노머 플러스 그 파우더를 넣어서 순차적으로 축성하는 그런 테크닉을 비더 브러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비드 브러쉬 테크닉이죠. 여기 보면은 메탈 프레임워크의 마이너 커넥트에다가 레진을 모노머를 뽑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또 뿌리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 같이 우리가 레코드 베이스 즉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드 브러쉬 테크닉입니다. 블락아웃이란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소 위치에서의 중요한 그런 텀인데 국소 위치에서 필요 없는 부위 또 뭐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블락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블락아웃에도 사실 4개의 컴포넌트가 각각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국소 위치 메탈 프레임워크 제작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드를 보여주고 있죠. 좌측은 모델링 컴파운드로 보드 몰딩 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계 부위가 바로 보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 보드 몰딩 된 그런 트레이를 오른쪽에는 틀니 임프레션을 체득했는 거죠. 이 틀니 임프레션을 체득했는 게 우리가 대부분 다 여기서 모델 컴파운드로 해서 기능력을 줬기 때문에 펑셔널 임프레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임프레션 파트에서 자세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보드 실 박싱 언 임프레션, 박싱 왁스, 버칼 프렌지, 버칼 베스티뷸, 포비아 팔라티나의 인사이즈 파필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용어가 여기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비아 팔라티나의 이거는 팔레이트 가장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조그만한 핏이거든요. 이 핏이 결국 덴처 보드의 끝, 그 상악이죠. 상악 덴처의 총위치에서의 끝의 그런 참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이즈 파필라, 앞쪽이죠. 맥실라의 앞쪽에 있는 파필라가 있는데 그 파필라가 또한 우리 덴처 치아의 캐나인의 위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 캐나인뿐만 아니죠. 센트럴 인사이드 중요한 그런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거든요. 위치에. 이러한 두 가지 구조물이 중요한 이유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가 발치되더라도 알베올라 본 리섭션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덴처 팔라탈의 덴처의 끝의 위치나 우리 치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베스티뷸는 여러분 알죠? 링구어는 혀하고 알베올라 리트의 그런 경계 부위,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버칼 베스티뷸는 버칼의 뮤코사하고 알베올라 리트 사이의 그런 폴딩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버칼 플랜지 말은 뭐냐면 덴처 보드죠. 보드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위, 그 레진상의 부위를 플랜지라고 합니다. 박싱은 임프레션은 앞에서 봤죠. 임프레션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감삼으로써 박싱 왁스로 감삼으로써 보다 완벽한 캐스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하는 과정을 박싱이라고요. 보더실은 덴처 플랜지, 즉 보더와 끝부위인 그런 보더하고 인접한 조직이 긴밀하게 접촉하게 함으로써 주로 유지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텀이거든요. 이렇게 보더 실링을 타이트하게 잘 맞도록 함으로써 유지를 덴치가 잘 붙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보더 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보드 몰딩하고 보드 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측에서 우리가 주로 캐스트를 만드는 거죠. 캐스트에서 트레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트레이를 만들고 입안에 넣었을 때입니다. 좌측이 입안에서 넣었을 때고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캐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내면에 왁스가 주로 있고 그 위에 트레이 머티리얼 있죠. 이것을 개인 트레이라고 합니다. 인디비주얼 트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에서 여기서 녹색 부위가 바로 모델링 컴파운드로 모더 몰딩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이고 그런 결과를 다시 노란색으로 인상제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그런 정밀한 그런 인상을 제작했는데 이러한 보더 즉 보더의 끝이 밑에 있는 베스티뷸르하고의 접촉이 긴밀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더 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더 실링이 됨으로써 치아가 보다 조직하고 잘 붙어 있도록 합니다. 그럼으로써 리텐션 즉 유지 붙어 있는 그런 정도를 유지라고 하거든요. 그 유지를 증가시키는데 보도실이 중요합니다. 아나토믹 랜드마크입니다. 이 랜드마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치아가 발치되고 알베올라 본 리섭션이 됨으로써 치아의 위치, 원래의 치의 위치, 본래의 그런 자연치의 위치에 대한 참고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10번이 인사이즈 파필라죠. 그리고 15번이 포비아 팔라티나입니다. 여기서 12번이 루가이고요. 11번이 메디안 메디안 라페고요. 5번이 함밀러나치입니다. 함밀러나치. 이러한 구조물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 치과의사끼리 그러니까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학생하고 학생도 그렇고 임상의끼리도 커뮤니케이션 되는 겁니다. 라트라우스 라인, 캠퍼스 라인, 캠퍼스 플레인 뭐 비슷한 용어입니다. 라트라우스 라인은 노즈 오브 알라죠. 콧망울이죠. 콧망울에서 귓구멍의 앞 트라구스죠. 트라구스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 라인을 캠퍼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캠퍼스 라인의 두 개를 합치면 캠퍼스 플레인이라고요. 이런 평면이 중요한 이유는 교합평면하고 측방에서 봤을 때 평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교합기에서는 직관적으로 교합평면을 보기가 좋은 이런 캠퍼스 플레인을 기준 평면으로 삼는 교합기가 많습니다. 카보 교합기입니다. 카보 교합기 매뉴얼인데 FH 평면, 캠퍼스 플레인, 오클루전 플레인. 여기에서 캠퍼스 플레인이 오클루전 플레인하고 거의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라테라우스 라인, 캠퍼스 라인, 캠퍼스 플레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클라스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클라스프와 똑같은 말입니다. 클라스프는 치아와 인게이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특히 서컴프렌시 클라스프는 치아를 고리 모양으로, 그러니까 흔히 C 클라스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에이커스 클라스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 모양으로 되는 것을 서컴프렌시 클라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스프 어셈블리는 이런 클라스프 안뿐만 아니라 안쪽 주로 링구얼 쪽에 있는 레시프로칼 암 그리고
프락시멀 플레이트, 치아하고 가이딩 플레인에 닿는 부위가 프락시멀 플레이트거든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클라스퍼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귤럼 레스트는 레스트인데 치아의 싱귤럼에 놓이는 그런 레스트를 싱귤럼 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치아에서 그죠 인버티드 콘 쉐이프드라고 얘기도 하고 크레센트 인버티드 크레센트 쉐이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게 바로 레스트 시트입니다. 치아에 있는 부위를 레스트 시트라고 하고요. 메탈 프레임의 컴포넌트를 레스트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은 우리 PFM 크라운에서 레스트 시트를 만들었죠. 볼록하게 튀어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메탈 프레임워크가 거기에 걸리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메탈 프레임워크에 있는 부위를 레스트라고요. PFM이나 자이언치아에 있는 부위를 레스트 시트라고 합니다. 수프라 벌지 클라스프하고 인프라 벌지 클라스프가 있습니다. 수프라 벌지 클라스프는 클라스프하면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인프라 벌지 클라스프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지하 쪽으로 가는 것을 인프라 벌지 클라스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그 B 중간의 그림이죠. 아래로 중간에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의 합을 우리가 클라스프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클라스프 어셈블리고요. 특히 버칼에 특히 위치하는 그 언더컷 부위, 언더컷이라고 나중에 있을 건데 이런 클라스프가 있는 것을 C 모양으로 생기는 위의 그림이죠. 위의 그림에서 BV입니다. BV. BV가 바로 Circumferential Clasp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클라스프는 버칼에 있는 리텐티브 암하고 팔라탈에 있는 클라스프 레시브로컬 암하고 다른 성분인 거죠. 주로 바깥쪽에 있는 그런 리텐티브 클라스프 암이 로또와이입니다. 로또와이. 이 로또와이는 하이 노블한 그런 금성분이 좀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좋거든요. 그리고 컨비네이션 신드롬, 맥실러리 총위치고 하악의 케네디 클래스 1 하악 전치부만 있는 그런 덴체를 제작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5가지의 양상, 나쁜 양상입니다. 나쁜 양상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양상에 대해서는 여기 써놨죠. 한번 참고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 이게 횡단 안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치아가 서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서 씹었을 경우에 그 힘을 반대쪽에서도 힘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아치를 미드라인을 지나서 치아를 아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클라스퍼의 예입니다. 우리가 웩스가 있고요. 철사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로또와이입니다. 이 로또와이는 금 함량이 많은 백금이겠죠 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로또와이어하고 그 다른 메탈 프레임의 거의 컴포넌트하고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 조합형 클라스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신드롬입니다. 맥실러리 상하의 전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리치 리섭션 상당히 많이 됐죠. 특징적으로 하악 전치부가 또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양상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안정이라고 합니다. 덴처가 호리젠탈한 무브먼트, 측방에 갔을 때 호리젠탈 무브먼트에 저항하는 것을 바로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정이 위치에서 중요합니다. 이 안정을 얻는 방법 중에서 1, 2, 3, 4가 있죠. 프락시멀 플레이트, 메이저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를 통해서 안정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커스텀 트레이, 커스텀 트레이 또는 인디비주얼 트레이. 우리가 트레이는 알죠. 임프레션 틀 때 사용하는 그런 틀이라 있죠.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도 개인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그런 트레이를 커스텀 트레이 또는 인디비주얼라이즈 임프레션 트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는 우리가 알죠.
틀리, 의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덴처 어드헤시브, 어드헤시브는 접착제죠. 그러니까 덴처 베이스 레진 성분입니다. 치아가 붙는 그 부위를 덴처 베이스라고요. 덴처 보도, 덴처의 끝이죠. 그리고 덴처 베어링 에어리어, 덴처 파운데이션 에어리어 똑같은 말인데, 덴처가 뮤코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죠. 접촉해가지고 주로 지탱해주는 그런 부위를 덴처 파운데이션 에어리어, 덴처 베어링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트레이죠. 안에 왁스가 있죠. 왁스 있고 보드 몰딩 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드 몰딩을 다 하고 난 뒤에 왁스를 제거하는 거죠. 왁스를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커스텀 트레이, 인디비주얼 트레이, 보드 몰딩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립 캔서 환자였습니다. 립 캔서 환자로 치아가 다 발치됐고요. 이런 경우에 뭐 종이치 만들고 폴리덴트사에서 나오는 덴처 어드헤시브로 유지를 얻은 그런 정리였습니다. 이럴 경우 덴처 어드헤시브를 사용하고요. 가급적 덴처 어드헤시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레이 어드헤시브입니다. 트레이하고 인상제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트레이 어드헤시브입니다. 붉게 보이는 핑크색 부위가 덴처 베이스입니다. 덴처 베이스고 덴처 베이스의 가장자리, 가장 모서리 부위가 바로 덴처 보드가 됩니다. 덴처 보드고요. 덴처 보드의 안쪽에 있는 내면을 우리가 덴처 베어링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포트를 주로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스, 그러니까 치아하고 티슈, 조직, 스포티드 RP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 오클루전 서피스, 덴처 패킹, 덴처 플레이스먼트, 뭐 덴처 폴리시드 서피스. 여기서 보면은 오클루전 서피스는 치아면이죠. 치아면이고요. 폴리시드 서피스가 있는데 이는 연마면입니다. 연마면은 우리가 덴처의 버칼 있죠. 버칼, 덴처 베이스의 버칼면, 즉 뺨하고 닿는 부위나 혀하고 닿는 부위를 우리가 덴처 폴리시드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 패킹은 우리가 덴처 베이스 레진을 우리가 워시 아웃된 그런 음형에다가 레진을 밀어 놓는 겁니다. 그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열을 가하게 되면은 단단하게 굽거든요. 그런 패킹하는 과정을 덴처 패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 플레이스먼트 뭐 똑같은 말인데 덴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안에 그 방향을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패스 오브 인서션이라고 있습니다. 패스 오브 인서션하고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임프레션 서피스, 임프레션을 뜯는 그런 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덴처 파운데이션 서피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임프레션 서피스고요. 그리고 치아의 오클루전 서피스, 그 부위를 제외한 부를 폴리시드 서피스라고 합니다. 즉 뺨하고 혀에 닿는 부위를 폴리시드, 연마면이라고 하죠. 폴리시드 서피스입니다. 덴처 패킹은 위에 보면 웩스를 녹여내는 그런 자리거든요. 웩스를 나중에 녹여내고 그 한쪽에는 메탈 프레임워크 있고 한쪽에는 치아가 있습니다. 덴처 치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녹여낸 그런 웩스 대신에 레진을 넣습니다. 레진을 넣어가지고 눌러주는 거. 그러게 이게 바로 덴처 베이스 패킹, 덴처 패킹이라고 하고 이것을 두 개를 결합 아래 위에 상악 플라스크하고 하악 플라스크를 합체해가지고 온성 그러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물 속에서 온성을 하면은 온도를 높여가지고 한 7시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7시간 동안 놓으면은 덴처가 굳습니다. 이것을 프로세싱, 덴처 베이스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 프로세싱 방금 했죠. 덴처 프로세싱하고 덴처 리텐션. 리텐션은 수직적인 버티컬 다이렉션이라고 하죠. 수직적인 그런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덴처 리텐션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처 스페이스는 혀하고 뺨하고의 사이의 공간을 덴처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덴처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덴처 스테빌리티는 레트럴, 즉 호리젠탈한 폴스에 의해서 저항하는 것을 덴처 스테빌리티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안정성이라고 하죠. 의치의 안정성, 안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텐션입니다. 리텐션은 디스라징 폴스라고 얘기했죠. 주로 버틱하는 그런 폴스에 저항하는 것을 리텐션이라고 합니다. 리텐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 리텐티브 팁, 프락시멀 플레이트,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리텐티브 팁이 가장 직접 리텐션 유지죠.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관한 그렇죠. 안정, 덴처 스테빌리티, 안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정은 호리존탈한 무브먼트에 저항하는 겁니다. 프락시멀 플레이트, 메이저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 순서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가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포트입니다. 그 버티컬한 무브먼트에 저항한다. 이거는 수직역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즉 치아를 향하거나 이덴주스 리치를 향하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아까 리텐션은 반대죠. 리텐션은 치아나 연조직으로부터 이탈한 그죠.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지지라고 하고요. 덴처 베이스하고 레스트가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볼라 릿지, 통, 버칼 미코사 이렇게 해서 덴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이 공간을 덴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다이아그노스틱 캐스트, 진단 모형, 다이아그노스틱 덴처, 진단 틀니. 진단 틀니라고 하는 것은 본 틀니 만들기 전에 만드는 틀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이렉트 리테이너, 직접 유지, 리테인션이 유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리테인션이 디스라지먼트, 즉 제거가 되는 것에 저항하는 거겠죠. 그게 직접적으로 어, 유지 작용을 하는 그것을 직접 유지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다이렉트 리테인션 똑같은 말이죠. 리테이너하고 리텐션하고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덴출러스 가는 게 이덴출러스 가는 게 치아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덴출리즘 무치약 상태를 이덴출리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고노스틱 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운팅이 있는 거죠. 마운팅은 교합기의 페이스볼을 통해서 상악을 구성하는 것을 페이스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악을 상악에 대해서 하악을 마운팅하는 것을 아니요 악관관계를 제대해 가지고 마운팅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환자를 없는 상황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로비저널 덴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다이아고노스틱 덴처라고 하는데 본틀리가 들어가기 전에 임시 틀니를 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프로비저널 덴처 파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덴처가 바로 프로비저널 덴처입니다. 이게 바로 풀리 이덴출러스죠. 완전히 치아가 없는 그런 상태를 풀리 이덴출리즘 뭐 형용사로는 풀리 이덴출러스가 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다이렉트 리테이너입니다. 여기에서 좌측이 보면 C 클래스프죠. 서컴프렌셜 클래스프고 우측이 바 타입입니다. 바 타입 중에서도 아이바입니다. 아이바라고 나중에 아마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리테이너는 직접 유지 장치라고도 한글로 이야기를 하고요. 보철물이 제거력이 가해졌을 때 저항하는 그 부위를 직접 유지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플리스 피슈라툼. 이것은 잘 안 맞는 틀니에 의해서 징지바뿐만 아니라 뮤코사 쪽이죠. 뮤코사 쪽에서 오버그로스 돼가지고 골이 생기는 겁니다. 골이 생기는 것을 에플리스 피슈라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익스트라 코로날이기 때문에 크라운 외에 유지 장치를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크하고 플라스킹, 이건 함입니다. 아까 큐링 할 때 그런 쓰는 함입니다. 함을 플라스크라고 그 그 레진 패킹을 위해서 스톤을 작업하는 것을 플라스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플리퍼, 인터림,
프로세시스는 프라비니알 덴처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되고요. 필리프는 조금 더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터림은 조금 장기간 약간 좀 큰 보철물, 큰 임시 보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스 피츄라툼이죠. 좌측이 틀니가 들어간 올드한 덴처가 들어가는 상태고요. 뭐 하이진도 별로 많이 안 좋죠. 이 덴처를 제거했을 때 연조직을 보시는 게 바로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뭐 어떻습니까? 연조직이 많이 오버그로스 됐죠. 덴처가 잘 안 맞아가지고 덴처의 날카로운 부위가 조직을 찔러가지고 오버그로스 된 그런 상태를 애플리스 피슈라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입니다. 크라운 밖에 둥근 게 있죠. 둥근 게 있고 덴처 부위에 보면은 노란색의 그런 하우징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지를 얻거든요. 이런 그런 어태치먼트를 익스트라 코로날 크라운이 바깥에 있다고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위에 금속, 밑에 지금 밑에 금속으로 된 그 하물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크에서 저희가 이런 흰 플라스타로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하고 나중에 덮죠. 덮고 그 다음에 어퍼 멤버 오브 플라스크를 덮죠. 이 덮어가지고 나중에 웩스를 녹여내고 여기에 레진을 넣고 우리가 큐링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틀을 만드는 거죠.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을 플라스킹, 레진 큐링을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을 플라스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용어죠. 펄크럼 라인. 펄크럼 라인은 최후방 지대치, 지대치가 이덴줄러스 리치하고 접한 그런 지대치를 최후방 지대치라고 하거든요. 그 최후방 지대치에 있는 레스트입니다. 쿨러 레스트를 연결하는 선을 펄크럼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펄크럼 라인은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씹었을 때 덴체토스로 씹었을 때 펄크럼 라인을 기준으로 의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의치를 회전하게 되는 이유는 스포팅의 능력 차이죠. 뮤코사 이덴츄러스 리치의 스포트하고 치아의 이 스포팅 능력의 차이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회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이오 미케닉스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펄크럼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여기서 펄크럼 라인은 씹었을 때 펄크럼 라인은 레스터 최후방지 대치 33번이죠. 33번하고 44번을 잇는 선이 바로 펄크럼 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또 제거력이 갔을 때는 또 펄크럼 라인이 좀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인다이렉트 리테인 파트에서 이야기 될 예정입니다. 일단 펄크럼 라인은 저희가 최후방 지대치의 레스트를 잇는 선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트 오브 컨티어. 하이트 오브 컨티어가 아주 중요하죠. 하이트 오브 컨티어라는 어떤 캐스트의 방향에 따라서 가장 도드라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도드라진 지점을 이은 선을 우리가 서베이어 라인 그것을 바로 또 하이트 오브 컨티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중에 뭐 뒤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테이너. 아까 다이렉트 리테이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다이렉트 리테이너는 직접적으로 치아에 우리가 클라스프가 걸려서 얻는 그런 유지를 다이렉트 리테이너라고 하고 다이렉트 리테이션이라고 하죠. 뭐 이거는 반대로 그 다이렉트 리테이너를 통해서 통하는 그런 펄크럼 라인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레스트가 펄크럼이 바뀜으로써 유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인다이렉트 리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리테이는 구성 성분이고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을 인다이렉트 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상당히 힘든데 뒤쪽에 보면 한 단원을 통해서 인다이렉트 리테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계란이 있죠. 계란인데 이 계란을 어떻게 틸팅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행하게 어떤 수직적인 기준점 버티컬한 엑시스에 닿는 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좌측까지 될 수도 있고요. 우측까지도 될 수 있겠죠. 계란을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즉, 패스, 어떤 물체에 대한 그런 패스, 방향에 따라서 가장 볼록한 점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장 풍요한 부위를 잇는 선을 스베이 라인 또는 하이트 오브 컨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부위, 그 하이트 오브 컨투어, 밑에 부위를 인프라 벌지 에어리어라고, 그 위에 부분을 수프라 벌지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이 치아 상태죠. 치아에서도 우리가 틸팅을 어떻게, 어떤 상대적인 수직적인 기구에 대해서 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인이 달라집니다. 이 라인을 하이트 오브, 그 패스에 맞는 하이트 오브 컨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다이렉트 리테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좀 힘든 내용이고요. 이렇게 L이죠. 좌측 그림에서 L이 제거력이 갔을 때입니다. 제거력이 뭐 점사석이 넘석이겠죠. 이게 제거력이 갔을 때 펄크럼이 클라스퍼 팁을 연결하는 선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항을 잘 못하거든요. 저항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앞쪽에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에 F 즉 레스트를 줌으로써 레버가 바뀝니다. 퍼스트 클래스 레버가 세컨드 클래스 레버로 바뀜으로써 보다 더 잘 저항을 할 수 있겠거든요. 이처럼 레스트가 리테이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벌지, 방금 말씀드렸죠. 스웨이 라인의 밑쪽, 하이트 컨트의 밑쪽이죠. 라고 인프라 벌지 클라스프, 그 인프라 벌지, 즉 하이트 컨트의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클라스프 팁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인프라 벌지 클라스프라고 하고요. 인베스트하고 인베스팅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플라스킹하는 그런 상태를, 플라스킹하는 그 과정을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수프라벌지 클라스프는 그 하이트 컨트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팁이 밑으로 가는 것을 수프라벌지 또는 수프라벌지 클라스프라고 합니다. 좌측이 수프라벌지 클라스프겠죠. 하이트 컨투어가 라인이죠. 라인이고 수프라벌지 클라스프고요. 오른쪽에 바로 진지발 포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인프라벌지 클라스퍼입니다. 웩스업을 하는 경우죠. 리프렉터리 캐스트, 웩스업하고 크루스블 포머를 달았는 거죠. 스프루도 달고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우리 플라스크 함이죠. 함입니다. 이 함에다가 우리가 다시 리프렉터리 캐스트 머티리얼을 붙여, 이렇게 붙는 과정을 바로 인베스팅입니다. 메모리라고 하죠. 이러한 이 메모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웩스를 녹여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녹은 몰튼 메탈을 프레시하죠. 프레시하면 우리가 메탈이 음영을 채우게 되고, 그게 바로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부분 무착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바로 케네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고요. 이 사람이 1928년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클래스 1, 2, 3, 4로 나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플리가테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케네디 룰을 좀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걸 아플리가테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치아가 없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를, 이 과정,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치과 의사끼리 커뮤니케이션, 치과 의사하고 기공사끼리, 이런 학생과 학생끼리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렌츄럴리즘을 클래시피케이션 했습니다. 라비알바 커넥터, 링구얼 플레이트, 뭐 링구얼 레스터, 링구얼 레시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으로 오늘 수업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됐네, 그죠? 여러분도 빨리 마치는 걸 좋아하죠. 저도 조금 게으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